열전달 6-7 어드밴스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열경계청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그리고 누셀트 넘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결계청에서의 지배방정식은 앞에 6-3절에서 이미 이렇게 구했습니다. 연속방정식, X방향의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지식. 경계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y = 0에서 앞에서도 또 다 설명했죠. 경계조건. 이와 같은 지배방정식 경계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속도와 온도가 뭐의 함수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U라는 것은 U는 뭐의 함수인가요? 식에 나타나는 거 전부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로도 있네요. 로 여기 dPe dx dPe dx 그거보다 먼저 이게 먼저죠. 미안합니다. x, y 독립변수가 먼저죠. 이게 지금 우리가 x와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라메타 이거 적으면 됩니다. 로, 누, 그 다음에 또 경계 조건을 봐야죠. y, u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전 요 식에 dPe dx dPe dx가 뭔지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외부 유동 경계청 바깥에 포텐셜 유동에서 즉 경계청 Hs의 압력 이거는 주어진 값입니다. 포텐셜 유동에서 구해서 하는 겁니다. 평판에서는 제로가 되겠고요. 이런 걸 다 적으면 되겠죠. 누먼데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 V 등도 T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U를 다시 적으면은 독립변수인 XY 요거는 기본이죠. 이거 조금 구분했습니다. 다른 책에는 구분하지 않지만 저는 좀 구분합니다. 독립변수 당연한 거 파라메타들 여기 적습니다. 파라메타라는 것은 이 식의 경계 조건에서 나오는 뿐 아니라 지배방정식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경계 조건에서 나오는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나타내는 로, 누 그리고 여기 보면 유무한대 유무한대 다음 dPe dx dPe dx는 앞서 설명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V는 똑같고 그 다음에 T는 볼까요? T는 역시 T 에너지식과 요 경계 조건을 보면 나오는 거 다 적으면 되겠죠. 이거 보면은 당연히 XY 그 다음에 경계 조건에서 TST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알파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에너지식에만 나오는데 에너지식 자체에 U와 V가 들어가서 UV 함수가 되겠죠. T는 근데 UV는 보면 UV 함수 다 이거 다 적어야죠. 즉 dPe dx 이런 거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지 않고 차원이 있는 형태 그대로 하려면 온도에 대한 어떤 함수를 구하려면 파라메타가 너무 많죠.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차원화를 해야 됩니다. 자, 속도와 온도의 파라메타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 해석하기는 이 실험을 하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우리 외부 유동에 주로 살펴보고요. 평판, 길이가 L, 그 다음에 다 길이가 L이라 합시다. 이런 뭐 원통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이쪽으로는 무한히 깁니다. 이렇게 이런 물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경우에는 자 여기 특성길이라 그러죠. 이 유동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길이 L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특성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속도, 온도에 대한 온도도 두 개, 표면 온도는 다 TS입니다. TS로 주어지는 이렇게 있을 때는 무차원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X를 X스타, Y스타, U스타, V스타, T스타. T스타는 일반적으로 델타 T가 중요합니다. 델타 T분의 T-TS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TS 빼기 T 무한대분의 T-T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로 하는 것이 이 속도 경기청 속도 분포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무차원 변수를 했으면 지배방정식은 무차원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무차원 하나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라운드 U는 여기 있네요. U는 U 스타, U 무한대 U 스타. 라운드 X는 어떻게 되나요? 라운드 X는 LX 스타 플러스 라운드 V는 U 무한대 V 스타. 라운드 LY 스타 이꼴 0. 근데 여기 보면은 U 무한대 여기 보면은 L분의 U 무한대가 다 동일하네요. L분의 U 무한대로 묶어지고 라운드 U 스타 이렇게 되니까 이건 0이니까 이건 있을 필요가 없죠. 즉 이 경우는 쉽죠.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U 스타 V 스타 하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뭐가 빠져나오느냐 하면은 U 무한대가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U 스타 하면 LL이니까 L분의 U 무한대가 빠져나오는데 이꼴 0이니까 이거 있으나마나 원래 이렇게 이꼴 0으로 무차원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요식을 또 무차원화 하면 되겠죠. 요식은 자, 똑같습니다. 요식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U는 U 무한대 U 스타가 되겠고 라운드 또 U는 U 무한대 U 스타. 그다음에 라운드 X는 여기 있죠. LX 스타. 이렇게 되면은 요 빠져나옵니다. 뭐가 L분의 U 무한대 제곱 빠져나오고 라운드 U 스타, 라운드 X 스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은. 마찬가지 두 번째 항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 P는 P 스타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DP 스타 요렇게 되겠고 첫 번째 항은 그리고 요 항은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로분의 1 dp는 그대로고 d고 dx는 dx 스타하고 l 이렇게 되겠죠. x 스타 이렇게 되겠죠. 스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요걸 나눠주면 u 무한대 제곱분의 u 무한대 제곱분의 l 나눠주면은 나누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식도 하면은 되겠죠. 자, 요거는 t가 있으니까 요것만 하나 볼까요? 라운드 t, 라운드 x는 어떻게 되나요? 라운드 t, x 여기입니다. 여기 볼까요? 라운드 t, 라운드 x는 라운드 t 스타, 라운드 x에다가 여기 곱해주면 되죠. 여기 똑같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t 무한대 마이너스 ts 나누기 t 스타 라운드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있으나마나 미분하면 요거 없어지죠. 요건 빼기 라운드 ds 상수니까 라운드 x 요거는 없고 따라서 요 t 자리에 다 요거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t 자리에 t 스타를 곱하면 다 곱하니까 요거 t 마이너스 t 무한대는 서로 약분대가 없죠.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스타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 요거 빠졌습니다. 스타 여기도 답에 S 스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9식이 스타가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차원으로 된 지배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 빠졌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무차원화된 식은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무차원, 이게 무차원이면은 이것도 무차원이라 해야 되죠. 즉, 그런데 여기 뭐가 무차원이냐면 요거 P분의 로유, 즉, 로유 무한대 제곱하고 P하고 단위가 같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PE는 뭐로 무차원화 하냐면은 PE를 로유 무한대 제곱으로 무차원화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완전히 즉 이제 여기서부터 PE 스타라는 것은 이렇게 무차원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어떻게 무차원한다? 요거를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PE 스타는 일반적으로 압력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PE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P 식에 나오는 요 P 무한대는 주의를 요하는데 일단 여기서 멀리서 떨어진 곳에 오는 것이 전부 U 무한대고 T 무한대고 P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물체에 여기 이제 물체가 있으면 경계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압력을 PE라고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따라서는 이 PE를 P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의를 좀 요합니다. 이 PE 이거는 평판일 때만 이렇습니다. 평판일 때만 이렇고 평판이 아니고 다른 물체일 때는 이 PE는 이 P 무한대와 다릅니다. 요거는 PE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PE가 맞습니다. 따라서 PE 스타는 PE-P 무한대 이렇게 무차원 보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되죠. dPE 스타 dx는 dPE P 무한대 있어봐야 이건 없어지고 dx 같죠. 즉 dPE dx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x 스타는 x 스타 그대로 바꾸면 요 부분은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뮤분의 여기는 레이놀즈 수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처럼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식은 최종적으로 고치면은 이렇게 dPE 스타 dx 스타 요거는 레이놀즈는 부분의 1 그러면은 자 무차원 이런 식으로 식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친 무차원으로 된 지배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또 보면은 요것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게 뭔가요? 레이놀즈는 부분의 1이죠. 레이놀즈는 부분의 1. 근데 레이놀즈 U분의 U 무한대 X 하면 레이놀즈는 X. L이 들어가 있으면 L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레이놀즈는 L. 그 다음에 알파분의 뉴. 이것이 프란틀 넘버가 되겠습니다. 프란틀 수. 따라서 이걸 대입을 하면 프란틀 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요식. 프란틀 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종합해서 딱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지배방정식이 무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조건들도 원래 이런 경계조건들도 무차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y가 0이면 y스타는 0이고 u가 0이면 u스타는 0이고 쭉쭉 내려와서 y스타 일때 t가 t였으면 t스타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t 무한대 마이너스 ts분의 t 마이너스 ts인데요. t가 ts면 0이 되겠죠. 0. 요거는 1, t 무한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 dPE 스타 dx는 원래 dPE dx라는 것은 우리 경계청 여기에서의 P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H, 경계청 끝에서의 압력인데 이것은 외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겁니다. 예를 들면 평판 같은 경우는 P는 PE는 P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주의를 요합니다. 이 책에 따라서 요거를 dP 무한대 스타 이런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호를 멀리서 있는 것을 P 무한대 그 다음에 요걸 H 요거를 P 무한대로 표시했으면 뭐 그렇게 뭐 해도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제가 쓰는 유체각책의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평판에서는 요게 0인데 평판이 아니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dPE dx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체각2 강의를 제대로 경계청 유동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거 동영상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걸로부터 U스타는 뭐의 함수인가를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독립변수 x다와 당연히 좌표에 y가 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를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파라메타는 경계조건과 식에 나오는 요걸 보면 되겠죠. 요거 속도분포에 대해서는 근데 요 식분 안에 요식이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dp 있다 이런 게 주어지는데 어떤 주어진 물체 형상에 대해서는 요거는 주어진 값입니다. 어떤 주어진 물체 평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통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x 함수 이런 걸로 x-y 주로 x 스타의 함수로 주어지겠죠.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여기 나타나는 것은 요거 레이놀즈 넘버 L 그 다음에 경계 조건에서 봐야 되는데 경계 조건은 뭐 없죠. 나타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U스타는 X스타, Y스타, 식에 나타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저 경계 조건도 없습니다. V스타, 요것도 잘못된 이게 V스타는 마찬가지로 V스타도 요거의 함수. 그 다음에 T스타는 어떻게 볼까요? 이제 T스타는 가장 기본적으로 X스타, Y스타의 함수가 될 것이고 레이놀즈 넘버, 프란트럴 넘버가 나타날 것이고 경계 조건을 보니까 이게 T 뭐한데 T에서 이런 거 없죠. 0, 1, 뭐 그러니까 파라메타는 나타나는 파라메타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16식 유동에서 속도 분포와 온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함수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하든지 수치 해석으로 구하든지 뭐 실험으로 구하든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수 관계를 알았다고 치면 속도 분포가 구해지면 전달 능력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타우 W는 뮤 라운드 U 라운드 Y 이퀄 0. 그런데 이것이 무차원으로 표시됐으니까 고치면 되겠죠. 고치는 건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이걸 어떻게 고친다? U 무한대 U 스타. 이건 어떻게 고친다? L Y 스타. 그러면 L과 U 무한대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Y 이퀄 0은 어떻게 돼? Y 스타는 0이죠. 따라서 요거에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볼 거는 U 스타가 뭐의 함수야? 요거의 함수죠. 자 요거의 함수인데 이거를 미분해 y에 대해서 미분해 갖고 그 미분한 데다 y 스타 이꼴 0을 대입하면 그 함수에 y 스타가 나타나겠나요? 안 나타나죠. y 스타가 있는 게 0을 넣었으니까 그 요 미분한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따라서 함수를 f x 스타와 레이놀즈 y 스타의 함수는 아니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요 숫자는 그냥 f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함수란 얘기인데 원래 요거랑 함수가 다른 형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숫자를 자꾸 바꾸어 가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워 W는 어떻게 표시돼? 이렇게 표시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대류열 전달 계수도 정식 몇 번 나왔죠. 대류열 전달 온도 분포를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자 역시 온도가 T스타로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T스타로 바꿀 수 있죠. 몇 번 했죠. 요거는 T 무한대 마이너스 TS T스타로 바꾸면 되고 요 Y는 뭐로 바꾼다? Y 스타로 바꾸면 요거랑 지워지면서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여기 L은 낮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L분의 KF인데 똑같은 논리죠. 요것이 미분해 가지고 F6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Y스타를 0으로 대입을 하면 Y스타는 없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즉 HX는 19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타우 W와 HX가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전달과 유체익학에서는 식을 나타낼 때 타우 W가 얼마다 HX가 얼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의 무차원 형태인 국소 마찰계수와 국소 누셀트 수로 나타냅니다. 즉 먼저 CFX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타우 W를 2분의 로U 무한대 제곱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CF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타우 W를 그대로 여기 넣으면 되겠죠. 여기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 볼까요? 뮤 여기 뭐 빠졌다. 예, 이렇게 하면 뮤분의 요게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뮤분의 로유 무한대 L이 여기 요 루는
요거 도저히 대입 소거 안 되고 미안합니다. 20색에서 보면 요게 있었어. 요거 자체가 다시 레이놀즈 넘버죠. 따라서 이 전체는 레이놀즈 넘버 곱하기 뭐 이런 함수면은 새로운 x 스타와 레이놀즈 넘버 L의 함수가 되겠죠. 요거가 빠졌습니다. 즉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셀 넘버도 마찬가지로 너셀 넘버는 K분의 HL이 너셀 넘버의 정의입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정의되냐면 여기서 보면 쉽게 보이죠. 여기 무차원이죠. 여기 무차원이면 요거를 넘기면 HX 나누기 원래 이렇게 되겠죠. HX 나누기 L KF. 자, 이거는 HX를 요걸로 무차원한 거다 이래 생각을 된다고 얘기했죠. 누셀트 넘버라는 것은 대류의 열전달 개수를 무차원으로 나타낸 거다. 요거를 L 여기 있으면 무차원으로 나타낸 거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바로 요거처럼 라운드 T 스타 라운드 Y 스타 Y 요거 되죠. 그럼 요거는 바로 요 FA만 남겠죠. 즉 누셀트 넘버는 X 스타 독립좌표와 레이놀즈 파라메타는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탈 넘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HX와 타워 W로부터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 최종 목표는 Q 열전달률을 구하는데 이거는 평균 열전달 개수 H가 얼마냐. 이 타워 W를 계산해서는 뭐를 구하느냐. 마찰 항력이 얼마가 되냐.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찰력이라는 것은 자, 물체 표면에서 적분하면 되는데 모든 물체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단 평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평판에 대해서 여기 벽에서의 전달 능력 타워가 있으면 타워 W를 폭을 B라면 이쪽 폭을 B라면 BDX 요 면적 여기 DA죠. DA 전체 면적에 적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타워 W가 일정하지가 않죠. 타워 W가 일정하다면 타워 W 곱하기 면적 A 해주면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적분해야죠. 이게 DA죠. DA. 요 DA입니다. DA. 전체 적분. 하면은 0에서 L까지 DX는 이렇게 적분되겠고. 따라서 이걸 적분하면은 타워 W를 요거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차원으로 요거 무차원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아니니까 어떻게 돼? x자리 어떻게 된다고요? x자리는 LX 스타가 되고 L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지워지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요거를 볼까요? 요거 보면은 F7을 X 스타에 적분한 다음에 적분한 값 0와 1 대입을 해버리면 그 새로운 함수 X 스타는 안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즉, 마찰 항력은 22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H, 우리 앞에서 했죠. 평균 열전달 계수 H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H, 마찬가지죠. 요것도 X, HX 자체가 지금 무차원으로 표시됐으니까 HX 요거는 LX 스타로 바꾸면 L은 지워지네요. 요식 이렇게 되겠고 요 HX의 자리에 요거를 왕창 넣으면은 자 X 스타의 함수인 것을 DX 스타에 적분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요거 L분의 KF는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고 인테그랄 적분한 거 하면은 적분 X에 적분해서 적분한 값에 0과 1을 대입을 해버리면 X는 안 나타나죠. 따라서 H는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차원 독립병수 U X스타는 원래 이런 X스타의 함수인데 그것을 X스타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적분값을 대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X스타의 함수지만 그 함수에를 적분한 다음에 0과 1을 대입을 해버리면 X스타는 식에서 안 나타나죠. 그래서 자 우리는 평판 전체의 마찰 항력을 계산하고 평판 전체에서의 물론 열전달률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평균 열전달의 개수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상 무차원으로 나타내는 마찰 항력을 2분의 로유 제곱에다가 이거는 압력하고 같은다니까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BL 면적을 곱해주면 이거는 같은 힘이 되고 그래서 마찰 계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FF를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레이놀즈 넘버죠. 레이놀즈 넘버니까 이렇게 CF는 레이놀즈 넘버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너셀 넘버는 여기 바로 나오네요. 너셀 넘버는 K 요걸 넘기면 K분의 HL이 너셀 넘버니까 그냥 F11 즉 파라메타는 누셀트 넘버는 평균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 L과 프란틀 넘버만의 함수다. 최종 결론이 그겁니다. 자, 최종 결론은 이건데 자, 지금은 평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F와 너셀 넘버 마찰 계수와 유체각에서 해야 되는 얘기고요. 우리 여기서 일전달에서 너셀 넘버죠. 보면은 평균 너셀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 L과 프란틀 넘버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평판뿐 아니라 특성 길이 L인 어떤 원통은 D라면 D, L 어쨌든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실제 이 함수 형태가 어떻게 구해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구하든지 수치 해석으로 구하든지 또는 실험으로 구하든지 그런 구하면은 이 함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평판에 대해서는 이미 구했죠. 이거 6절에 보면은 0.664 어떻게 이렇게 뭐 레이놀즈 넘버의 몇 성, 프란틀 넘버의 몇 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다른 어려운 모양에 대해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함수 관계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6의 7절 지배 방정식 무차원을 하고 따라서 누셀 넘버가 어떻게 표시되느냐 핵심은 간단하죠. 누셀 넘버는 function of 레이놀즈 넘버 L과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거의 모든 물체 모양에 상관없이 평판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6의 7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